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한 노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튼튼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존엄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아 은퇴한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풍토는 돈의 가치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물적이라 여기는 분위기였고 그 역시 제자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늘 역설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 돈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뇌 끝에 이것이 냉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은퇴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노년의 삶에 돈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으로 소년등과,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출세하는 것, 중년 상처,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빈고, 늙어서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에 그 절망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과거의 영광은 초라한 현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은 여생 내내 극심한 불행감과 싸워야 하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 건강, 취미는 돈이 확보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노 교수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정겹게 어울리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에도 어김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무엇을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본질에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몇 번쯤은 돈 없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친구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미안함과 위축감에 더 이상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겁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설령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얼마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바로 돈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많은 비용이 드는 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조차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면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그으며 소장하고 싶어집니다. 펜과 연필로 스케치를 하던 사람도 실력이 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취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가 되어버린다면 그 취미가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가 나의 레벨을 결정했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과 명함이 나의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퇴 후의 인생은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레벨이 설정됩니다. 학창 시절의 성적표, 직장에서 달았던 명함은 이제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인생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리셋되고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활동,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국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냐며 씁쓸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돈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